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세네 에듀체리. 네, 안녕하세요. 체리님들, 서지혜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근황 토크도 좀 하고, 제가 평상시에 읽는 책들을 소소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독서템까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캐주얼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제 나이트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이들을 좀 재우고 거실에 나오면 이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 탑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 커피잔인데요. IO라고 적혀 있는 신혼 때 독일 여행을 같이 갔다가 그때 동네에 아주 작은 커피숍이 있었어요. 항상 제가 거기서 아침에 모닝커피를 한 잔씩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 오기 전에 혹시 이 커피잔 나한테 팔 수 없냐. 전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게 주인이 저기 가게 어디 모퉁이에 전시되어 있는 자기 전시품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가격 책정해서 주신 것이 이 제품입니다. 좋은 추억과 또 향수를 자극하는 아이템이 되기도 해서 여행 가면 그 지역에서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해 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 독서템으로는 차 걸음망이 있어요. 이 차 걸음망의 세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인데요. 윌리엄 소노마라는 브랜드고요. 이렇게 뚜껑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 이제 차를 넣고 이렇게 담궈서 꺼내고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좀 깊은 잔에는 잠깐 담궈놨다가 이제 좀 다 우러졌다 싶을 때 꺼내면 됩니다. 이게 질이 너무 좋고 스테인레스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평생 아마 쓰지 않을까 싶어요. 차를 마실 때 이제 뭔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잔과 함께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 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최애 머그컵입니다. 이거 르꾸르제 제품이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거 되게 두꺼운 머그잔이에요. 르꾸르제 그 느낌을 그대로 내면서도 뭔가 나만 아는 르꾸르제 같은, 네, 이거 추천합니다. 이제 밤에 차 한잔 할 때 커피를 마실 순 없잖아요. 또 차 말고 또 물을 끓여서 마실 때도 있어요. 그때 제가 주로 애용하는 건데요. 티팟입니다. 세이지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선택할 수 있어요. 홍차를 먹을지, 뭐 녹차를 먹을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고, 또 보온 기능도 있고, 온도를 높이고 낮출 수도 있고,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내가 몇 도를 몇 분에 이렇게 우릴지를 선택을 다 할 수 있어요. 안에 걸음망이 원래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을 설정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물이 끓고 난 다음에 걸음망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물에 한번 담궈서 물을 쫙 우려주고 그런 다음 설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물을 데워주는 그런 용도로 7, 8년 된 제품인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아마 평생 고장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차를 2개 가져왔습니다. 네,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이 차가 3시 15분에 마시면 좋다고 해서 3시 15분인 것 같은데 저는 밤에도 마시고요. 그냥 끌릴 때마다 많이 마십니다. 홍차이고요. 안에 우유가 들어있는 건지 좋습니다. 또 요 시간대 이제 당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주 즐겨 먹는 것이 핫초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거 한 잔을 타면 다 주질 않아요. 이빨 썩는다고. 근데 저는 또 이거 한 잔 다 타서 먹는 게 그렇게 좀 쾌감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처음 읽는 책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줄여서 결해사, 유명하죠? 요거를 이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 뭔가 그날의 의지가 새롭게 불타오르는 것 같고, 어제의 게으름은 뒤로 하고 오늘은 또 다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마음을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서 이것은 제가 소장하고 틈날 때마다 한 페이지씩 읽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 인생 책이고요. 이게 김연수 소설가님이 쓰신 지지 않는다는 말. 김연수 소설가님께서 달리기랑 마라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요.
달리기를 주제로 한 글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도전과 성취, 그리고 고통과 아픔.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았던 구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자신이 유별나게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딘가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야, 너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김연수님께서 나 그냥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남들 눈에는 너무 내가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좀 불편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달리기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달리다 보면 다 달리고 있으니까 이들 속에 있는 나는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유별나게 고군분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무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굉장히 편안함을 주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워딩은 다른데 저도 육아나 뭐 일에 있어서 고군분투하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맞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그 마음처럼 이 시간대에 같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이름 모를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의 동지가 된 것 같고 내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큰 위안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이 문장 외에도 너무너무 좋은 문장들이 가득해서 제 인생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서지는 아이들. 이 책 너무 좋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데요. 부제가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영어로는 bad therapy라고 돼 있어요. 아이를 과하게 염려하는 마음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아이에게 바로 진단명을 내리고 의료나 치료 시스템 속으로 아이를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버려서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두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가 환자라는 정말 문제야라는 그런 낙인의 꼬리를 가지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5살인데요. 말을 좀 더듬었어요. 지금 현재는 더듬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안심을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 아이에게 언어 치료를 해야 될지를 거의 1년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내가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젠가 그 정상 궤도에서 정상 발달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데 뭔가 너무 나의 불안과, 그러니까 엄마인 나의 불안과 나의 걱정으로 인해서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그러니까 뭔가 진단명을 내리고 너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어린 아이를 과연 치료센터에 데려가서 언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의문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날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초등학교 되면은 이 말더듬 문제가 더 심해질 거야.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지금 가야 돼. 라고 결심을 내렸다가도 또 막상 예약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야. 한두 달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더 사랑으로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주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도 되고요. 그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던 시간이 지난 1년이었어요. 부모의 불안이 아이를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저의 불안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가 뭐 1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뭐 4, 5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아이가 문제가 정말 있으면 그건 또 저의 책임이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 아이가 보이는 발달상의 여러 가지 업앤다운의 순간에 바로 병원에 데려가고 바로 의사에게 혹은 치료사에게 상담을 받고 거기서 솔루션을 얻어서 결점이 없는 그런 인조인간 같은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또 성장 과정에서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이런 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일 텐데 뭔가 엄마 눈에 뒤처지는 것이 보이면 그걸 바로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저의 욕심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만의 속도를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1년이었는데요. 그런 저의 생각을 전문가적인 견해로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 부서지는 아이들이란 책입니다. 저처럼 양육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뭐 아이가 아직 어리든
중고등학생이든 뭔가 아이에게 개입을 내가 하고 싶은데 해가 될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딱 3페이지 읽은 책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너도 이제 마흔이 됐으니까 좀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하시면서 사주신 책이에요. 책 제목이 의사의 반란이란 책이고요. 부제는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뭔가 아까 앞에서도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또 공교롭게도 이 책도 병원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라고 또 워닝을 내리는 책이네요. 그래서 한번 다 읽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게 되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오늘의 하이라이트이고요. 제가 운영하는 북클럽 멤버들과 같이 읽는 책이에요. 아이라는 숲입니다. 부제는 숲을 곁에 두고 나무만 바라보는 부모를 위한 12가지 철학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아이를 건강한 한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육자로서 생각해 봐야 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좋았던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는 꼭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놀이에 대한 겁니다. 삶의 본질은 우연성이 있으며 놀이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연성은 바로 삶의 본질을 잘 축약한 것과 같다. 우연성,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삶 최고의 매력 요소인 동시에 가장 큰 불안 요소이다. 또 그런 우연성과 그런 불확실성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놀이의 본질이다 라는 점을 콕 집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투정을 자주 부리는 날의 아이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면 아이가 제대로 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좀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면 너무 공부에만 몰입하고 또 학교, 학원 이런 사이클에서 아이가 실제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쉼을 하지 못하면 또 쉰다는 게 그냥 막 이렇게 널브러져서 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놀지를 못하면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즐거운 에너지와 바이브 그런 것들을 좀 뿜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에 너무 매달리는 것이 물론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놀이 시간을 우리가 학교나 가정에서 많이 확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족끼리 저녁에 꼭 보드게임을 한다던가 집에서 1시간은 무조건 강제로 놀게 한다던가 아이에게 놀이 시간을 꼭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난 주말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자기도 엄마 아빠랑 놀 시간이 없었던 거죠. 주말에 아빠가 축구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머리도 같이 깎으러 가고 목욕탕도 가고 하루 종일 잘 놀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들면서 아이에게 놀이가 주는 이 행복을 많이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아이라는 숲에서 또 2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엄마, 고구마에 가시가 있어 라는 챕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아름다운 언어 체계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에 관한 챕터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고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고 했다. 내 사고는 아무리 멀리 뻗어나간들 내 언어의 경계선에서 멈추는 법이다.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인간보다 훨씬 자기의 삶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다. 안개 속에 길을 잃었을 때 오직 안개만을 감각하는 사람은 제자리를 맴돌 뿐이지만 이슬을 감각하는 사람은 풀과 바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의 창고가 크고 아름다우며 그 안에 단정한 질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그 안에서 보이는 어휘의 풍요와 빈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명확함과 아름다움의 차이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삶을 짐작케 한다.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세네 에듀체리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어떤 책들을 좀 읽고 있는지, 책을 읽을 때 어떤 아이템들을 가까이 두는지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눠봤는데요.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에 금요 책 수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